이제부터는 책의 리뷰를 네. 좀 유의미하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예, 관심 있는 내용들 같이 좀 공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D님은 연세가 저는 이제 20대의 그 마음을 30. 네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대는요.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이 항목을 가장 일단 중요하게 생각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학가 도보권 내 입지를 최고로 선호를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대학가 인근에서 임대사업을 하겠다, 주택임대사업을 하겠다. 가족 단위보다는 아무래도 20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교통 중에 역세권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그 역세권을 더블 역세권 선호했고요. 그리고 2호선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2호선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보니까 2호선에 대학이 많아요. 서울대도 2호선에 있다. 그렇죠. 예. 뭐 서울대뿐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들 중에 조금 유명하다 싶은 대학들이 2호선 라인에 걸쳐 있는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2호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 그리고 이제 임대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게 사실은 좀 안타까웠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 시설 좋은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역세권 임대주택에 당첨이 됐대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옵션을 선택하려면 거기 보면은 뭐 제공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뭐 가구를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빌트인 옵션들 품목에 이제 옵션료를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 5만 원 때문에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민감도가 높아요. 10,000원, 20,000원. 네. 그러니까 뭐 3만 원, 4만 원,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5만 원이 한 번에 5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5만 원이면 거기에 편의 시설을 쓸 수 있는 어떤 옵션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근데 20대한테는 5만 원이 큰 거예요. 그게 20, 30분을 더 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친구들 20대는 소득의 30에서 35%를 월세로 지출. 큰 부담. 5만 원 차이에도 민감. 이게 왜 이러냐? 실제로 저희 책 앞에 3만 원의 여유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이 3만 원의 여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학생이에요. 그럴듯하잖아요. 뭐 과외도 해요. 돈 좀 많이 벌 거 같잖아요. 이 친구 편의점에서 알바도 해요. 편의점 알바하고 과외도 하고 한 달에 버는 그 수입에서 이제 생활비를 빼고 월세를 내고 집세를 내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니까 3만 원 남더래요. 내가 월세랑 과외로 번 돈에서 이걸 빼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월세 내는 게 전체 소득의 30에서 35%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언더여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 학생이면 과외해서 돈도 많이 벌 것 같은데 근데 3만 원 남으니까 이런 친구들이 5만 원 옵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환장하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5만 원을 더 받겠다고 생각한 임대주택 기획자는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거야. 5만 원이야. 뭐 나이 든 사람들 30대, 40대한테는 밥 한 끼? 술 한 잔 먹기도 사실 부족한 돈인데 20대 그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지만 그 연령대에서는 그렇죠. 집을 먼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더라. 그래서 보통 보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도 1시간 걸렸더라고요. 출근하는데. 등교하는데. 그럼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더 싼 것도 있을 텐데 그 더 싼 거에서 더 싼 거로 계속 저희가 다 조사를 했어요. 이 책 안에. 거기에 반쪽집이라고 나와요. 반쪽집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30대인 거예요. 요즘 20대한테 그 복덕방에서 이제 뭐 싼 집을 안내를 할 때 이 정도 예산이면 반쪽집 가는 게 낫겠다고. 이 친구들은 경험한 걸 쓴 거예요. 반쪽집이 뭘까요? 상상 한번 해봅시다. 집을 반으로 자른 거예요. 화장실이 없거나 부엌이 없는 집이요. 그러니까 이 방에는 주방은 있는데 화장실은 공동으로 나가서 써야 된다든지 화장실은 있는데 주방은 나가서 공동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고시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공용주방 별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쵸. 거기 있는 냉장고 별로 쓰고 싶지 않거든요. 거기 밥이 있기는 하지만 밥만 거기서 떠서 가져가서 방에서 먹던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 자체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시설 놓고 보면 편의점, 대형마트, 인접지역 선호했고 혼밥 쪽에게는 음식점이나 카페가 매우 중요한 요소. 왜? 거기서 생계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먹는 걸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필품도 웬만하면 거기서 뭐 쿠팡 이런 거 시킬 수도 있겠지만 주로 즉석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엔겔 지수가 매우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선호하냐 놓고 봤더니 예전부터, 그러니까 독립하기 이전부터 거주해온 지역이나 본가와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엄마 아빠 좀 도움받고 살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되게 웃긴 게 서울이요, 특성이. 강남에서 강북 가는 데도 1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광교 사는데 뭐 집이 학교를 좋은 데 붙어가지고 서울대 갔다고 치자고요. 광교에서 그 등하교 하기가 쉽지 않죠. 이거는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대학을 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기숙사인데 저희 책에도 나오지만 기숙사 당첨되는 게 무지 어렵고요. 서울에 집이 있는데 또 기숙사 당첨된다? 이건 더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럼 지방에서 온 친구들은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대학가에서 원룸 상품이 나와 있는데 뭐 60, 70, 80, 때로는 100, 120 이제 그쵸. 예, 실버 스푼, 골드 스푼들을 위한 그런 것들 위주로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임대주택 자체가 단순히 임대용 주택이 이 연령대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20대를 위한 주택은 별도로 좀 특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균형이 안 맞아요. 소득 대비 주거에 지출하는 비분 자체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짜증나면 그렇죠. 이거 뭐 공부하고 싶겠어요. 진짜 돈 벌어가지고 좋은 데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근데 이 친구들이 공포로 느끼는 건 뭐냐면 20대 때만 있으라고 그러면 사실은 자기들은 버틸 자신이 있대요. 근데 이제 취직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된 선배들을 보면 사업하는 선배들, 사업해가지고 대박 나거나 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이런 사업 소득이 있는 선배들을 빼고는 다들 처지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 집 마련 계획 없어요. 저희가 좌담회 때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내 집 마련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꿈을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없어요. 나 거기 몰빵하고 싶지 않아요. 난 재밌게 살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20대 불쌍하다 찌찌찌인데 그들은 본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사회에 대한 분노도 있을 수 있고 사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요. 근데 기성세대가 혹은 사회에서 정부에서 그들을 너무 편향된 시선의 잣대로 보는 게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2020년에 부동산 값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나서는 이 친구들이 애매한 거예요. 내가 월천을 나중에 잘 해서 받아도 서울에서 집 사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이걸 갖고 내가 더 멋있게 살자. 근데 웃긴 게요. 20억, 30억짜리 집에 5, 600이면 주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 뭐 이렇게 F&B 많이 하시잖아요. 한 달에 2, 3천씩 버는 친구들 적지 않거든요.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강남에 고급 주택을 살아도 5, 600 주면 살 수 있으니까 1년에 6, 7천이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내가 버는 소득에서 RI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성세대가 놓고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언제 모아서 집을 사? 왜 집 사야 되는데? 이런 임대주택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차라리 그 돈 모아서 빌딩을 사거나 그걸 모아서 다른 투자를 하지. 이러면서 또 신흥 부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가족이라도 있고 애라도 있으면 뭐 학세권 뭐 이런 어떤 뭔가 애들 교육을 위한이란 명분이 있는데 비혼주의자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연애는 해요. 하지만 결혼은 안 해. 이 친구들은 그 반경의 기준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실만 딱 놓고 봤을 때 딱 20대 같은 경우는 그냥 싼 집에 저렴하게라도 버틸 수 있으면 난 거기로 가겠다. 그러니까 한두 평 늘려주고 세네 평 더 늘려주고 내가 월세를 좀 5만 원, 10만 원 더 내세요? 아니요. 그냥 차라리 월세를 깎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20대가요, 세상 우리가 살던 대한민국이랑 다른 대한민국을 살고 있다고 본 게 제가 올해 45인데 제가 20대 생각하니까 20년 전이더라고요. 25년 전인데 그때 내가 살았던 대한민국은 그때 제가 알바해서 한 달에 200에서 250 정도 벌었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지금도 큰 차이가 없던데요? 25년 전이랑?
근데 물가는 엄청 올랐거든요. 그때는요 2, 3억이면 집 살 수 있었어요. 서울에 아파트를. 25년 전이니까. 근데 지금은요 2, 3억 갖고 오피스텔 한 채도 못 살아요. 웬만한 좋은 지역은. 근데 이 친구들이 받는 급여 수준이나 나중에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캐피탈 기회는 고려를 했을 때,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순응하고 적응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고, 그러다 보면 20대들을 잘 키워야 되는 기성세대나 나라의 어떤 높은 분들이 봤을 때, 이 친구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이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책에서 하나 대안으로 제시한 게 싱가포르의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거기는 땅은 정부가 소유를 하고요. 그러니까 역세권의 좋은 목재 땅을 정부가 소유를 하고,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그걸 사업을 하는 거예요. 땅값을 안 오른 상태에서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시세 차익이 없기 때문에 건축비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반값 임대 공급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 2개짜리도 공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못해요?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20대 분들을 위한 내용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았는데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30대, 네. 그다음 40대. 우리 PD님 30대. 네네. 공감대가 제 좀 이야기. 있을지 네네네. 모르겠네요. 아까 20대 얘기하는데 갑자기 눈을 껌뻑이더니 정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상상을 못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반쪽 집 안 살아봤죠? 네. 네, 난 들어보지도 못해. 이번에 설문조사 하면서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겪었던 얘기를 써주는데, 와, 나는 그 환경이었으면 사회에 대한 분노가 진짜 갱스터 래퍼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한 달 내내 해가지고 3만 원 남는다고? 와, 근데 그건 하나 더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아니, 그럼 더 알바를 더 하면 되지 않아요? 알바를 더 하면 성적장학금을 고친대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야. 그들은 계속 카운트가 되고 있잖아. 사회에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30대는 더 웃겨요. 1,000만 원만 주면 살 수 있어요. 40억, 50억짜리 집에. 그럼 나 같으면 1,000만 원 낼 것 같거든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30대. 차만 슈퍼카고 집은 원룸인가? 강남에 있는 친구들이 강북으로 직장 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30대가 결론적으로 또